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여자 남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매우 즐겨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늘 화려한 옷차림에 화려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용어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외래어도 많이 쓰고 북한과 비교해봤을 때 외국 같기도 하고 외국인 같은 분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역사 교육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 살짝 민망스럽기도 하지만요, 다른 건 다 발전됐을지 몰라도 그래도 역사 교육만큼은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역사에 대한 많은 걸 찾아봤고요.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역사를 배우면서 놀라웠던 점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손녀와 사기꾼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순신 장군님 동상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거짓말인 줄 알았었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동상이 있다고? 한국이 저 정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선전을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뭔가 드라마를 위해서 짜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로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랑 세종대왕님 동상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세종대왕님에 대해서도 한국에 와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는 거를 북한에 있을 땐 몰랐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화폐를 보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화폐에 다 있잖아요. 태계이항, 율곡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이 다 화폐에 실려 있는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5만원권에 있는 여자분을 보고 누군가 했었어요. 한국은 화폐에도 역사 인물을 심는구나, 좀 많이 놀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이름을 보게 되면 을지로, 충무로, 세종로, 백범로, 다산로 등 역사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을 지은 게 또 많잖아요. 이것도 정말 놀라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제일 비싼 5,000원권에는 김일성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들에는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된 그런 사진들이 다 실려 있거든요. 고리 이름들을 보면 천리마고리, 여명고리, 미래과학자고리, 청춘고리, 창전고리 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그냥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되는 그런 이름들이 다 붙여져 있거든요. 북한에서 한국을 생각했을 때는 외국스럽게 이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대학 이름에도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렇게 역사적인 이름들을 다 지었잖아요. 그런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는 분위기는 한국이 훨씬 더 우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선 왕조에 대한 교육이 매우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고구려나 고려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칩니다. 조선 왕조 그 50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는 줄 처음 알았어요. 태종, 태세, 문단세에 송년, 중인 이런 식으로 이름 앞자리를 따서 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이게 뭔가 흔한 현상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어떤 왕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어떤 왕은 어떤 취미를 좋아했었고, 어떤 왕은 몇 년을 살았고, 이런 식으로 마치도 어제 살았던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다 알게끔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포함이 된다는 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사에 대해서만큼은 지식이 아닌 상식으로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시험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조선 왕조에 대해서. 태조 이성계부터 태종 이방원까지는 북한에서도 좀 나름 가르칩니다. 이성계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가르치거든요. 배반을 했고, 그리고 우리 영토가 이렇게 작아진 데는 이성계의 몫이 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조선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좀 많이 배웠으니까 나도 좀 비빌 수 있겠네 하고 역사 영상을 보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껏 제가 조선 왕조에 대해서 알아봤자
태조 이성계랑 태종 이방원까지, 그리고 또 세종대왕에 대해서 조금 알고요. 단종이랑 수양대군, 그때 그 사육신, 생육신에 대해서 좀 가르치거든요. 당연히 사육신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거정 순정 때 어떻게 조선 왕조가 망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짝 좀 가르치는 정도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그 역사 지식 가지고는 감히 어떻게 비빌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놀랐던 점 세 번째는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에 대한 연구가 정말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다는 알지는 못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윤명이 나를 잘하는 드라마를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배웠던 거랑은 다르게 이성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의문스러웠었어요. 북한에서도 정도전에 대해서 가르치긴 했겠지만 제 기억에 그렇게 뚜렷하게 남지는 않습니다. 정몽주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정몽주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에서의 역사 교육이라면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독재에 알맞는 그런 교육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드라마뿐 아니라 다른 역사들도 보면은 이러한 시각이 있으면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고, 북한은 역사를 가르칠 때도요. 역사 교과서에 보면 위에 꼭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말이 있어요. 세종대왕이다 하면은 김일성이 세종대왕은 또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 말을 꼭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역사도 역시 그 체제로 쭉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 역사도 묻힐 뻔했던 거를 김일성이 다 발굴을 해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한테 다 가르치도록 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전해지고 있는 것도 김일성의 업적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나쁘게 바라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교내들이 다 같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게 민주주의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고증되지 않은 역사들을 사실처럼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5대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대동강 문명이 속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대동강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역사 유적들도 한국에 있는 역사 유적들이 더 잘 관리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첨성대, 불국사 외에 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유적에도 가봤었거든요. 북한처럼 생각을 하고 좀 왜소하겠거니 하고 둘러봤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 안이 정말 굉장히 웅장한 거예요.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역사 유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다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정말 제가 많이 오해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픈 역사일지라도 사실대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저시대에 있었던 삼전도 굴욕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배웠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었습니다. 우리 후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선조들의 역사에 그런 굴욕이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가르치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많이 아팠지만 아픈 만큼 확실하게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후대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아, 왜 이렇게까지 아픈 역사를 사실 그대로 가르치는지 알겠더라고요. 피눈물 나는 아픔이지만 사실 그대로 다 교육을 하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역사에 대해서 다른 사국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역사도 좋아하지만 또 드라마,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국만큼은 놓치지 않고 봤었어요. 관상, 사도세자, 영린, 그다음에 안시성 뭐 등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본 사국 영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사국 드라마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에 와서 처음 봤던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도 있고, 북한에서 되게 즐겨봤었던 주몽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물론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사실 외에 또 추가된 점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고요. 영조 하게 되면은 그 사도세자에서 나오는 그분이 먼저 떠오르고요. 사도세자 하면은 사도세자를 연기했던 그분이 먼저 떠오르고요. 수양대군 하게 되면 영화 배우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그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역사 해설 강의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투자의 방법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역사를 배우면서 놀랬던 점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역사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요, 역사는 어디까지나 사실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사를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을 한다거나 체제 선전에 이용을 하는 것만큼은 정말 후대들에게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아직도 한국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섭렵하지 못한 상태라서요. 여러분께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역사 공부를 정말 꾸준히 할 계획이고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놀라게 될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에 있는 학생들도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